오늘 리얼토크 주제는 바로 한전입니다. 최근 한전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더니 올 1분기 역시 실적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실적은 2,080억 원 적자였는데요. 2016년 1조 2,002억 원, 그리고 2017년 4조 9,032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불과 1, 2년 사이에 급락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한전은 올해도 2조 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간 한전은 적자의 원인을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전력 구입 비용이 늘어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 비중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었죠. 그런데 최근 내놓은 사업 보고서에서는 입장을 좀 달리합니다. 탈원전에 따른 실적 악화, 이런 고백을 한 건데요. 원전 이용률을 줄고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서 재정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한전은 적자가 났던 때마다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었죠. 만약 이번에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연 한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리얼토크에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양호 한국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김 교수님, 이번 한전의 탈원전 언급은 일종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상했었던 거였었잖아요. 많은 부분 속에서 실은 이제 현 정부의 3대 정책이 있거든요. 네. 경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이 핵심적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한 탈원전 정책,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케어라고 할 정도 이제 복지 정책,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원전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 주제가 되고 있는 이렇게 급격하게 탈원전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실은 엄청난 적자가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두됐는데 그동안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그게 아니다. 이게 원료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국제 연료비가 상승됐고 그래서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금융위에다 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일종의 이러한 그 영업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늠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관련해서 보도 내용이 나오니까 한전이 해명을 했는데 영업 적자를 기록한 원인이 아니라 실적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예측 정보다, 이런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벌어지진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왜 이게 적자가 많아지느냐라는 걸 세심하게 보면은 국제 연료가 상승했다는 것보다도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이제 비중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20%까지 30%까지 올린다라는 거가 신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들을 마련돼야 되는 거죠. 전력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비를 증가해야 된다든지요. 아니면은 이게 전력망의 안정적인 연계 문제,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 교수님, 사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재무 여건 악화의 원인으로 탈원전 영향을 꼽았었죠, 그동안. 꼽았고요. 저희가 숫자로 이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숫자로 18% 정도가 지금 이 손해를 입히는데 직접적 영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재료비가 한다 그러면
원전 가동률을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71%를 하던 것이 65%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것이야말로 탈원전의 이 방향성을 말해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1% 내려갈 때마다 1,900억 정도의 손실을 입힌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계산이 되고요. 지금 뭐 4조 정도 증가한 구입 비가 증가가 했고 뭐 등등이 나오는데요. 감가상각비도 오르고 그러는데 이 돈에는요 저것도 포함이 안 됐어요. 우리 저 여름에 누진제 완화했잖아요. 그 3,600억 저 손해를 봤는데요. 그거는 또 포함도 안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지도 않고 있고요. 네. 등등. 자, 10조 원의 이익을 내던 우리나라 매출 기준으로 하면 5대 기업입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반전을 일으킬 때는 유가의 상승 그 외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저희도 정리를 해봤는데 잠깐 보면 지난 2016년 원전 이용률이 80%에 육박할 때 한전의 영업이익은 12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재작년 71% 그리고 지난해에는 66%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때 한전의 영업이익은 2년 연속 급락을 하게 됩니다. 실제 한전도 탈원전 영향을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연료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고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낮은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그러면은 네. 원전 이용률을 올리면은 흑자 전환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지금 뭐 그 60%대로 내려온 걸 아까 말씀드린 1%만 올리면 2천억 정도가 좀 증가가 되고요. 뭐 단가 차이는 뭐 많이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3배 이상 비싼 LNG를 좀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탈원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네. 지금 24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22년까지 28기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원전은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동률을 줄이면은 네. 그것이야말로 탈원전으로 가는데 탈원전으로 사실 얻은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수치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2019년도는 원전 가동률이 더 낮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예상되는 지금 적자는 2조 4천억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데 일종의 고백이었다 그러는데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청구서라고 봐야죠. 요금 인상되니까 네. 자, 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인데 2008년, 2011년, 2012년 세 번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전은 여지없이 다 요금을 올렸죠. 올렸군요. 6% 이상 그다음에 네. 6%를 두 번이나 올린 적도 2011년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기 요금의 인상이 눈앞에 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김 교수님, 정부는 지금 여전히 탈원전 외교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두 가지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크게 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정부는 정책을 자신이 요구하는 정책을 필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 간에 그거는 그 정부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4대강 하겠다면 4대강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도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이 이제 마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빨리 그것을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흔들리면은 핵심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조금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원전 사고 때문에 이걸 줄인다고 한다면 원전을 수출하면 안 되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40년 동안 원전 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세일즈 그렇게 외교를 얘기를 하셨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고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야 이거는 정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네. 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지금도 보면 충남, 충청 이쪽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원인을 보면 석탄 발전소가 많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든지 석탄 발전소를 늘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미세먼지 대책위원장까지도 지금 위촉한 상태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상호 모순적인 부분들이 자꾸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해서 만약에 효과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요금을 올리겠습니다. 요금은 절대로 안 올린대요.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내년도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섣불리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적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악화된다 뭐냐 국민이 납득이 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로 봐서는 정부가 좀 빨리 시급하게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적자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사실 전력 공급 안정성의 위기가 오고요.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 강원도 산불조차도 그런 이제 수리 유지비의 이 감축 그것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나왔죠. 이게 점점 더 적자폭이 커진다는 건 국민 안전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김 교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얘기들이 많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9개가 재가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뭐 미세먼지에 따른 이런 이 탈원전 얘기도 많이 하지만요. 사실 지금 태안 화력 우리 굉장히 큰 화력 발전소입니다만 그거에 500배 이상 되는 화력발전소가 지금 중국 해안에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미세먼지의 원인조차도 우리가 지금 중국과 싸우고 있는 판인데, 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이 질서가 안 잡힌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안전과 연결될 때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역시 국민들의 우려는 전기 요금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업 보고서에서도 전기 요금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이 언급이 됐는데 교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렇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전력 공급이 안정성이 제일 최우선 항목이라고 한다면 아니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은 방법은 딱 하나죠. 정책 기조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지금식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든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그 엄청나게 큰 주가 이 전기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혼란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민간 그 전력 쪽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정부나 여당은 이제 표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은 또 타이밍인 거예요.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한 정책을 써야지만 효과가 높아지는데 이거를 내년 4월 달까지 미루다가 다음에 하겠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지금 우리가 요 시점에서 빨리빨리 정책을 조정을 하면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험성. 이거는 우리가 정부는 큰 틀 속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캘리포니아의 PG&E라는 회사는요. 북부의 그런 캘리포니아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파산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는 이 자급자족을 높여야 되는 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완전히 전력에 관해서는 섬입니다. 인근의 전력망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위에 북한 있죠. 다 삼면이 바다죠. 이러기 때문에 전력망 고립에 따라서 이 안정성 유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이렇게 해온 게 정부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정책을 바꿔야 교수님 말씀대로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낮아 보이잖아요.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했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은 절대로 전기료 인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흑자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이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완만하게 예를 들어서 그 쉽게 표현하면 손실이 가는 게 아니라 벼랑간 확 떨어지는 거는 정책에 의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럼 뭐 삼척 동자도 알죠.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든 간에 완급 조절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을 그렇게 의견을 안 묻는지 난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겨우 탈원전 관련된 경우에 국민투표에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 때 정말 탈원전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탈원전의 80%를 유지했었던 거를 유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만약에 줄여라 하면 줄이는 다시 원상복귀를 한 다음에 저는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탈권위주의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적절한 가격에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지속 공급이 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원하고요. 네. 지금 원자력 학회에서 이 뭐 조사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사실 탈원전하는 거에 이제는 국민의 7.3%밖에 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전력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이 또 뭐 IoT 뭐 등등 전기가 없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쓰여지는 전기의 용처라는 것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국민들도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15,000원까지는 올라가는 것까지는 감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적절한 가격에 안전하게 지속 공급이 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전기입니다. 네,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